자, 163페이지 쪽에 중간 생략 등기에 대해서 보도록 할까요? 자, 중간 생략 등기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갑에서 을, 을에서 병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지금 을에서 갑에서 을로 넘어가는 과정이 아직 등기가 안 돼 있는 상태고 을에서 병으로 넘어가는 것도 등기가 안 됐으니까 등기가 안 된 상태로 팔면 전매라고 부른다는 거죠. 갑을병 3자 합의로 의해 갑을병 3자 합의에 의해서 이렇게 최초 매도인에서 최종 매도인까지 이렇게 넘어가면 이것은 중간 생략 등기가 유효라 그랬습니다. 중간 생략 등기인데 이게 원칙적으로 사법상 효력은 유효다. 이게 단속 규정 위반이지만 유효라고 했나요? 네, 이거 단속 규정 위반이에요. 단속 규정 위반이지만 사법상 효력 등기가 넘어간 것 자체는 유효다. 다만 이게 아까도 했습니다만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의 중간 생략 등기는 무효가 된다. 그랬습니다. 무효. 자, 그다음에 지금 3자 합의가 없었는데 그 을이 등기를 나한테 주지 마시고 이렇게 직접 주세요라고 통지를 했다는 겁니다. 통지한 것은 합의로 봅니까 안 봅니까? 안 봅니다. 통지한 것은 합의로 보지 않아요. 등기를 나한테 주지 말고 병한테 주세요라고 통지한 부분에 대해서는 3자 합의를 안 봅니다. 이것은 예. 자, 그다음에 혹시 이게 지금 대금 인상 합의를 했다고요. 대금에 대한 인상 합의를 해놓고 대금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최초 매도인에서 최종 매도인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전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대금 인상 합의해놓고서는 합의금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는 최초 매도인에서 최종 매수인으로 이전하는 것을 등기를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27번입니다. 중간 생략 등기에 대하여 판례 입장과 다른 것은 1번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는 단속 규정으로 순차 매도한 당사자 사이에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하는 것은 아니다. 무효하는 것이 아니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유효. 2번 당사자 사이의 중간 생략 등기의 합의는 최초 매도인과 최종 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게 아니라 등기를 넘겨주겠다라고는 합의지 매매계약이 성립됐다는 뜻은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갑과 병 사이에 여기 요 갑과 병 사이에 매매가 이루어진 건 아니죠. 지금 계약이 이루어진 건 갑과 을 사이에만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지 갑과 병 사이에 계약이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중간 생략 합의를 했다고 해서 갑과 병 사이에 매매 계약이 성립된 것은 아닙니다. 자, 3번 중간 생략 등기는 반사회적 법률 행위에서 무효다 그랬는데 중간 생략 등기는 반사회적 법률 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이건 단속 규정 위반으로서 유효하고요. 다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만 무효다 이랬어요. 3번이 들렸고 4번 당사자 간에 중간 생략 등기에 합의가 있다 하여 중간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자 여기 잠깐 보세요. 이 지금 을과 갑과의 매매 계약에서 을한테 등기 청구권을 넘겼다 하더라도 지금 이 갑이 을한테 등기를 넘겨줘야 될 등기 의무 등기 넘겨줘야 되는데 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한테 등기 청구권 10년 살아 있습니다. 이게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을은 갑한테 등기 달라고 할 수 있는 등기 청구권이 몇 년 살아 있다고요? 10년 살아 있습니다. 10년. 그래서 거기
4번 다시 한번 볼게요. 당사자 간의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있다 하여 중간 매수인 을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며 최초 매도인 갑과 매수인에 대한 등기 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아니니까 몇 년 살아있다고요? 10년. 10년 살아있어요. 5번 중간 생략 등기에 대한 합의가 없이 이미 중간 생략 등기가 격려되어 그 등기가 격려된 경우에 그 등기는 실체 관계에 부합하기 때문에 무효가 아닙니다. 무효가 아니라 유효다. 뭐냐면 갑을병 합의가 없었는데 등기가 어떤 원인인지 병한테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병이 최종 매수인이니까 실체 관계에 부합하니까 그 등기는 뭐가 된다고요? 유효. 합의가 없었는데 등기가 병한테 넘어갔어요. 어떤 원인에 의해서. 어떤 원인이냐는 묻지 않습니다. 그러면 병이 최종 매수인이기 때문에 실체 관계에 부합하기 때문에 사법상 효력은 유효다. 이런 겁니다. 자, 30번 갑니다. 엑스토지는 갑을 병으로 순차 매도되고 3자 간의 중간 생략 등기에 합의를 했다. 이에 대한 설명 틀린 것은 30일에 그럼 작년도에 출제된 문제네요. 1번 병은 갑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갖다가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할 수 있다. 갑을병 3자가 합의했기 때문에 최종 매수인 병은 최초 매도인 갑에게 등기 청구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맞고 두 번째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몇 년 살아있다 그랬어요? 10년 살아있다. 합의했다 하더라도 10년 살아있습니다. 세 번째 갑의 을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의 행사는 제한받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중간 생략 등기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중도금 정도까지만 넘어간 거기 때문에 잔금을 아직 안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을한테 잔금, 대금 내놔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잠깐만, 왜 중도금만 지금 갑과 을이 계약을 했는데 지금 을은 계약금하고 중도금까지만 친 상태에서 병한테 팔아먹었단 말이죠. 잔금을 안 쳤어요. 잔금을 안 치고 팔아먹었단 말이죠. 왜 잔금을 안 치고 팔아먹었어요? 일단 중도금이 건너가면은 매수인은 계약금에 의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코를 콱 깨놨단 말이에요. 매도인이 도망 못 가게 코를 딱 깨놓은 상태예요. 중도금이 건너갔으니까 매도인은 도망을 못 간단 말이에요. 이제 이중 매매하게 되면 이제 손해배상 청구도 발생하고 그러니까 이제 마음대로 못 해. 그러니까 중도금을 딱 해서 코를 딱 깨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팔아먹어요. 그러니까 잔금이 안 건너간 상태예요. 그러니까 중간 생각 등기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갑은 을한테 잔금 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잔금이 만약에 잔금이 4천만 원이었다 그러면 나 이거 받고는 못 넘겨준다. 돈 더 올려라 라고 해서 대금 인상을 또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왜냐 그러면 이런 거거든요. 갑과 을 사이에서는 이걸 갖다가 3억에 계약했는데 갑은 10년 동안 10년 전에 부동산을 2억 5천에 샀어요. 그래서 10년 뒤에 팔았는데 3억에 팔았으니까 10년 동안 5천만 원 남았죠. 갑이 10년 전에 2억 5천에 산 거를 갖다가 을한테 팔 때는 3억에 팔았으니까 10년 동안 얼마 올랐다고요? 5천. 근데 을이 병한테 팔았는데 한 달 사이에 이거를 5억에 팔았어요. 그러면 한 달 사이에 중도금까지 줘놓고 한 달 사이에 이 사람은 을은 2억을 벌었다고. 그러니까 갑 입장에서는 납득할 수가 없어. 나 이거 등기를 병 못 주니까 을 당신대로 법대로 당신이 받아가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을이 하는 소리야. 왜 이러세요? 이러면서 내가 대금 5천만 원 정도는 못 주더라도 3천 정도는 더 올려줄게요. 라고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대금 인상 합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의금을 주는 거지, 합의. 그러니까 위로금을 주는 거예요, 위로금. 그러니까 위로금을 더 준다라는 곳은 안 주면 그러면 병한테 다시 등기 못 넘겨준다, 못 넘겨준다. 합의금이 안 넘겨오면 잔금에다 합의금까지 더 주지 않으면 등기 못 넘겨준다니까. 네가 받아가. 계속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그 이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게 되면 매도인이 등기를 이제 매도하고 난 다음에 한 달, 두 달 사이에 가격이 폭등을 하게 되면 등기 넘기주기가 싫어. 뒤집어 놓고 생각해서 여러분이 매도인이라고 생각하면 돼. 여러분도 등기 넘기기 싫을 겁니다. 똑같이. 위로금이 필요하다니 위로금이. 그러니까 그냥 계약대로 해. 자꾸 그러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 계약대로 해. 이렇게 얘기하면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다음은 얼마라도 얹어줄게요. 이렇게 해야 서로가 원만하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거기 30번에 3번 갑의 의뢰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의 행사는 제한받지 않는다. 당연한 거예요. 그다음 네 번째, 만약 엑스토지가 토지거래 허가우익에 소지한다면 병은 직접 갑에게 허가 신청자의 협력을 구할 수 없다. 왜 없다? 무효이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중간생략 등기를 뭐라 그랬다고요? 무효. 그러니까 직접 이 병이 갑에게 직접 허가 신청 결자의 협력을 구할 수는 없는 것이죠. 5번, 만약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없다면 병의 갑의 동의나 승낙 없이 을의 소유권 이전 등 청구권을 양도받아 갑에게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답니다. 없다. 합의가 없다면. 자, 그 다음에 34번으로 갑니다. 34번, 갑소유의 엑스토지의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를 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아까 한번 가등기 했나요? 안 했었나요? 아까 가등기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었습니까? 가등기 왜 한 거 같지? 한 거 같은데. 가등기는 실체법상 효력이 없다 그랬죠? 실체법상의 효력이 없다 그랬습니다. 가등기 실체법상 효력이 없고 본등기를 할 때까지 지금 실체법상의 어떠한 효력도 인정하지 않는다. 본등기를 하게 되면 본등기할 때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갑과 을이 부동산 매매에 대해서 부동산 매매에 대해서 가등기를 했습니다. 이 가등기는 두 가지 형태로 봐요. 어떻게 두 가지 형태로 보냐면 이게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있고, 그래서 등기 이전을 하기 위한 청구권 보존을 위한 등기 이전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가 있고, 그다음에 담보 가등기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 형태입니다. 문제는 등기부를 봐가지고는 그게 등기 이전 청구 보존을 위한 가등기인지 담보 가등기인지 구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가등기를 등기부를 띄워가지고 이게 등기 이전 청구 보존을 위한 가등기인지 담보 가등기인지 구분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등기 가지고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이게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담보 가등기인지 등기 이전 청구 보존을 위한 가등기인지 구분하기가 되게 어렵다. 그래서 자, 일단은 이렇게 보세요. 지금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지금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다 그랬나요? 이거 10분 테스트 할 때도 이 문제 있었잖아요. 가등기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다. 그래서 매매를 원인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가등기가 예를 들어서 2020년 4월 1일 날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2021년 2월 1일 날 했다라고 해볼게요. 가등기는 실체법상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갑에서 병으로 넘어가는 3자 처분 등기를 막을 수 있는 등기 저지력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등기 저지력이 없다. 실체법상 어떠한 효력도 인정하지 않으니까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했습니다. 본등기 2021년 7월 22일 오늘 22일 맞죠? 그래서 본등기를 했다. 본등기를 하게 되면 여기서 나왔습니다. 물권 변동 효력이 본등기 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물권 변동 효력은 본등기 시. 그러면 가등기 한 것은 어떻게 되냐? 가등기는 순위를 보존해 놓은 거다. 뭘 보존했다고요? 순위. 순위를 보존해 놓은 것이다. 그래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순위가 가등기 순위를 적용하니까 이 순위에 의해서 저촉되는 요 3자 등기에 대해서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게 된다. 등기관이 이것을 직권으로 말소한다. 자, 봅시다. 34번. 갑소유의 엑스토지를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보존을 위해서 가등기를 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이것은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죠? 청구권 등기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입니다. 1번 을은 부기등기 형식으로 가등기에 의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양도하지 못한다 그랬는데요. 이거 가등기에 의한 가등기가 됩니다. 다시 한번 뭐에 의한 뭐가 된다고요? 가등기에 의한 가등기가 허용돼요. 그 가등기는 부기등기입니다. 다시 한번 가등기는 뭐라고요? 부기등기. 그래서 가등기의 가등기는 된다 안 된다? 된다. 가등기의 가등기는 허용된다. 가등기의 가등기를 무슨 등기로 한다고요? 부기등기로. 되는데 안 된다 라고 했으니까 틀렸고요. 자, 2번 갑니다. 가등기가 있으면 을이 갑에게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법적 관계가 있다고 추정한다. 아까 등기 추정료에서 가등기는 추정료 없다고 했나요? 아까 등기 추정료 없다고 분명히 내가 칠판에 써줬습니다. 가등기는 실체법상 어떠한 효력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가등기를 뻥카다 그래서 자, 세 번째. 을이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하면 을은 가등기 한때로부터 엑스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여기 보세요. 본등기를 하게 되면은 가등기 한때로부터 소유권 취득하는 게 아니라 본등기하면 물권 변동 효력은 본등기한 7월 22일자로 발생하는 것이지 4월 1일자로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4월 1일은 뭐 해놓은 거라고 했어요? 순위를 보존한 것이지 물권 변동을 본등기를 했을 때 물권 변동의 효력이 4월 1일자로 소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물권 변동은 본등기를 한 날 발생하는 것이지 가등기 한 날로 소급되지 않는다. 가등기 해놓은 것은 순위만 보존한 거예요. 물권 변동은 그때까지 소급하지 않습니다. 이거 등기법에서 많이 하죠? 자, 2차 하는 날 안 나온다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가등기 후에 갑이 그의 채권자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을 했다. 가등기 후에 했으니까 저당권 후순위죠. 그럼 다 본등기하면 다 말소시킬 수 있습니다. 예, 본등기 이후에 다 직권 말소가 돼요. 설정이고 가등기에게서 본등기를 마친 을은 병에 대해서 물상 보증의 지위를 갖는 게 아니라 직권으로 다 뭐 한다고요? 말소. 자, 그 다음에 5번 을이 별도의 원인으로 엑스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등기로 보존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별도의 원인에 따라 취득했을 때 가등기 소멸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9페이지에 38번으로 갑니다. 38번에 갔더니 등기 청구권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등기 청구권은 등기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인데 이 등기 청구권은 소유자의 지위, 소유자의 지위에서 등기를 달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소유자가 아닌 자가 등기를 달라고 하는 것인지에 따라서 등기 청구권의 성질이 달라져요. 소유자가 아닌데 등기를 달라고 한다. 대표적인 게 매매입니다. 대표적으로 매수인이죠. 매매에 의한 매수인은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자가 아닌데 매수인으로서 등기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럴 때 달라고 하는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라 그래요. 소유자의 지위에서 등기를 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물권적 청구권이라 합니다. 다시 소유자의 지위에서 등기 달라고 하는 건 뭐라 한다고요? 물권적 청구권.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등기 달라고 하면 뭐라 한다고요?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38번 등기 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채권적 청구권이 아닌 거. 채권적 청구권이 아니면 뭔데요? 물권적 청구권이겠네. 다시 채권적 청구권이 아니면 뭐라고요? 물권적 청구권이네. 물권적 청구권 누가 누구한테 행사한다고요? 소유자가 소유자가 행사하는 거를 소유자의 지위에서 등기 청구권 행사하는 게 물권적 청구권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잠깐만 소유자의 지위에서 등기를 청구하는 건데 자,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자, 갑과 을이 이 매매 계약을 하고 여기에 따라서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 계약이 지금 무효, 취소, 해제가 됐습니다. 이런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을 실효라 그래요. 실효. 실효의 뜻이 뭐예요? 효력을 잃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실효의 뜻이 뭐라고요? 효력을 잃었다. 그래서 실효가 됐어요. 그러면은 매수인에 넘어갔던 소유권이 자동으로 소유권이 복귀가 됐다 그랬습니다. 소유권의 복귀, 물권의 복귀 이걸 뭐라고 불렀어요? 유인성. 그러면 소유권이 돌아왔으니까 이 사람이 소유자의 지위를 갖게 되는데 그러면 소유권이 복귀하는 과정에서 이거 등기 말소하고 왔어요? 안 말소하고 왔어요? 안 말소. 등기는 말소 안 하고 소유권만 돌아왔죠. 그래서 갑이 이 등기 말소를 청구하게 되는데 등기 말소하고 돌려달라고 말소 청구했습니다. 이 등기 말소 청구의 법적 성질이 뭐다? 소유자의 지위에서 했으니까 등기 말소 청구는 물권적 청구권인가요? 됐죠 이제? 이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돼서 매수인한테 넘어갔던 소유권이 돌아오는 바람에 을이 갖고 있는 이 등기를 돌려받아야 되는데 등기를 돌려받기 위해서 소유자의 지위에서 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거니까 이 사람이 소유자, 물권자란 말이죠. 소유자, 물권자의 지위니까 물권자, 소유자의 지위에서 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무슨 청구권이라고요? 물권적 청구권이고 이것은 소멸시효가 적용을 받지 않아요. 영구 무한이니까. 근데 채권 청구는 소멸시효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단 말이에요. 몇 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한다고요? 10년.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니까 10년 안에 등기를 받아가야 된다. 이런 소리야. 자, 이제 38번 봅니다. 채권적 청구권이 아닌 걸 물어봤으니까 물권 청구권, 물청을 물어보거든요. 물청. 1번.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등기 청구권이다. 지금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등기 청구권 이거는 채청입니다. 채권 청구권입니다.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등기 청구한 거 이거 뭐라고요? 채권적 청구권, 채청. 누가 누구한테 했다고요? 매수인. 매수인은 소유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소유자가 아닌 자가 등기 달라고 한 건 뭐라고요? 채청. 채권 청구죠. 채권 청구요. 지금 시험 문제가 채권 청구권 아닌 물청을 물어봤단 말이죠. 자, 그래서 기억은 채청. 니은번 시효 취득에 의한 시효 완성자의 등기 청구권이다. 20년에 시효 완성을 했습니다. 시효 완성한 자는 소유자예요, 아니에요?
소유자 아니죠. 등기를 받아야 소유자인데 등기 안 받았어요. 그럼 소유자가 아닌 자가 등기 달라고 하는 거니까 뭐예요? 채청. 채권자 청구권. 디귿번.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계에서 본등기를 청구한다. 본등기를 청구한다는 건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다. 소유자가 아닌 자가 등기 청구했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채청. 리을. 중간 생략 등기에 있어서 최종 양수인이 최초 양도인에 대한 등기 청구한다. 최초 양도인이 소유자죠? 최종 양수인은 지금 소유자 아니죠? 최종 양수인은 소유자가 아닌 자가 최초 매도인에게 등기 청구하니까 소유자가 아닌 자가 등기 청구를 했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채청, 채권 청구입니다. 실체 관계와 등기 명의가 불일치하는 경우에 실제 소유자는 소유자죠? 실제 소유자가 등기 청구하면 뭐라고요? 물권적 청구권, 물청. 여기 소유자의 지위에서 등기 청구하면 실제 소유자는 소유자니까 물권 청구권이에요. 물청. 그 다음에 비읍번. 매매계약 취소로 인한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등기 청구. 이거 매매계약 뭐라고요? 취소. 매매계약 취소로 인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등기 청구한 거 뭐라고요? 물청.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부동산 매매계약이 합의 해제됐다. 여기 결론적 합의 해제됐어요. 해제에 의해서 매도인의 무효등기 말소 청구 역시 뭐가 되는 거예요? 물청. 매도인이 소유자의 지위에서 등기 말소 청구했습니다. 예. 자, 42번. 미등기 건물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갖다가 그러는 것은 이 등기법 문제야. 민법 문제야 싶네 이게. 뭘 이렇게 등기법 문제를 많이 넣었어 그래. 자, 42번. 미등기 건물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거기 기억봅니다. 타인 토지 위에 있는 미등기 건물을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은 다시 한번 남의 땅 위에 있다. 남의 땅 위에 있는 미등기 건물이다. 이거예요. 아까 자, 아까 했던 내용인데요. 토지 소유자 갑 을이 이 땅에다가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을이 무단으로 신축을 했고 이 신축된 건물을 갖다가 병에게 팔고 매매로 팔고 점유를 이전해 줬습니다. 그러면 병은 이 건물 또 팔아 누군가에게 또 팔 수 있죠? 아까 했는데 누군가에 또 판다. 아까 정에게 또 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병을 처분권 있는 자라 그랬나요? 처분권 있는 자는 대법원 판례가 이 건물에 대한 무슨 건도 있다고 그랬어요? 철거권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건이 있다고요? 철거권.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철거권이 있는 처분권이 있는 병, 이 처분권이 있는 지금 아직 정한테 안 팔았다 치고 자 처분권 있는 병한테 이 건물 철거해라라고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래서 거기 기억 다시 갑니다. 타인 토지 위에 있는 미등기 건물을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은 대지에 적법한 점유권원이 없다면 대지 소유자에 대해서 그 등기 건물에 철거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습니다. 뭐라 그랬다고요?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에게는 동시에 무슨 권도 있다고요? 철거권도 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그 자에게 철거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미 아까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렸고 그 판례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 맞는 거고요. 자, 니은번 갑니다. 미등기 무허가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아직도 인도받지 않고 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은 매수인은 건물의 불법 점유자에게 직접 동그라십니다. 직접 자신의 소유권에 의한 건물반을 청구할 수 있다. 지금 등기를 하지 않았으니까 소유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직접 소유권에 의한 건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틀렸고요. 니은번, 디귿번. 주택으로 사용되는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적용된다. 그렇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미등기 무허 건물이라도 주거용으로만 사용한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게 확실하다면 주임법은 적용됩니다. 다시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라 하더라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게 확실하다면 뭘 적용한다고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한다. 자, 리을번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서 종전 임차인으로부터 미등기 무허가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에 대하여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리을번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서 종전 임차인으로부터 미등기 무허가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에게 지상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지금 이런 소리입니다. 자, 토지 소유자 갑, 그 다음에 을이 지금 이 토지를 갖다가 임대차로 했다는 겁니다. 토지 임대차. 토지 임대차에 의해서 을이 이 건물을 갖다가 신축을 했고, 그래서 이 토지 임대차와 건물 신축한 거를 포함을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병에게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완전히 이 임대차가 지금 완전히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병으로 넘어갔어요. 임차권 자체가 이전됐습니다. 임차권이 이전됐고 건물 소유권도 병한테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병이 이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됐을 때 계약이 갱신되지 않는다면 이 건물을 위해서 토지 소유자 갑에게 이 건물에 대한 지상물에 대한 매수 청구 할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그래서 거기 지금 리을버리 그 소리입니다. 다시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에서 종전 임차인으로부터 미등기 무허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에 대해서 지상물 매수를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는데,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미등기 무허 건물이라도 할 수 있는 건가요? 다시 한번, 지금 이 건물이 무허가요, 미등기예요. 그래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미등기 무허가라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라도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미등기 무허가라도. 자, 그래서 리을번 맞는 겁니다. 자, 이제 혼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 48번으로 갑니다. 혼동. 혼동이라는 것 자체가 아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어떤 원인에 의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한 사람에게 귀속이 됐을 때 제한물권을 날려버리는 것을 혼동이라고 하는데, 이 혼동에 의한 물권 소멸은 등기한다고 그랬나요? 안 해도 된다고 그랬나요? 안 해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혼동에 의한 물권 소멸은 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멸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혼동이 일어나지 않는 권리가 있는데 어떤 것은 혼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점유권, 광업권 이런 것들은 혼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뭐하고 뭐는 혼동이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점유권, 광업권 이런 것들은 혼동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요. 자, 일단 봅시다. 175페이지에 48번 봅니다. 48번. 갑은 을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자신의 X 건물에 을 앞으로 1번 저당권을 설정을 하고, 지금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갑소유 X토지가 있는데 이 X토지한테 여기에다가 을 앞으로 1번 저당권을 설정했다. 이 말이 나왔습니다. 을 앞으로 1번 저당권을 설정하고 병 앞으로 2번 저당권을 갖다가 지금 건물이라고 돼 있네. X토지가 아니라 건물이라고 돼 있네.
X 건물 앞에 그다음에 병 앞으로 해서 지금 이 병 앞으로 해서 2번 저당권이 지금 걸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번 저당권이 걸쳤을 때 다음 설문지 옳지 않은 거 1번 X 건물이 멸실이 되면 을과 병의 저당권은 소멸하나 채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자 여기 봅니다. 지금 이 건물이 멸실이 됐답니다. 뭐가 됐다고요? 멸실. 멸실이 됐으면 저당권은 소멸하는데 저당권 소멸하는데 뭐는 소멸하지 않았다고요? 채권은 소멸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채권이 소멸하지 않게 되면 이 건물이 멸실하면서 어떤 가치 변형물을 남겼을 수가 있습니다. 가치 변형물이 보험금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손해배상 청구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럼 이 가치 변형물에 해당되는 보험금, 손해배상 청구권 이걸 갖다가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저당권에 기해서 압류할 수 있나요? 예, 압류할 수 있어요. 이 압류한 걸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물상대위라 그래요. 이걸 뭐라 부른다고요? 물상대위. 이거 물상대위라 그래요. 어쨌든 간에 저당권은 소멸하고 채권은 그대로 살아남았습니다. 자, 그래서 X 건물이 멸실이 되면 을과 병의 저당권 둘 다 소멸하지만 채권은 살아남고 저당권만 소멸했습니다. 왜? 목적물이 없어졌으니까. 목적물 위에 저당권이 걸쳤는데 그 목적물 자체가 소실해서 없어졌으니까 저당권은 없어졌어요. 그러나 채권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 자, 3번. 갑이 을에게 채무를 변제를 하면 을의 저당권은 말소등기 없이 소멸한다. 잠깐만, 채무를 변제하면 피담보 채무가 소멸하게 되면 저당권은 말소등기 하지 않아도 소멸하나요? 상공, 판경기, 기타 법률 규정이 아까 있었잖아요. 피담보 채권을 변제하게 되면은 그러면 저당권은 말소등기 하지 않아도 소멸한다. 아까 이미 했었는데. 그래서 저당권은 거기 말소등기 없이 소멸하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을이 갑의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면 1번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1번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데 왜 혼동으로 소멸 안 했을까요? 본인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1번 저당권이 소멸하게 되면 2번 저당권이 순위승진하죠. 순위승진을 막기 위해서 1번 저당권은 자 여기 보세요. 1번 저당권자가 이 갑의 건물을 지금 소유권 취득한 거죠. 1번 저당권자가 갑의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소유권과 저당권, 제한물권이 을한테 귀속됐다 하더라도 저당권에 해당되는 제한물권은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는다. 왜 안 된다? 2번 저당권의 순위승진을 막기 위해서 지금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한 사람에 귀속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3번 지문 맞는 겁니다. 4번 을이 갑을 상속한 경우에 1번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소멸합니다. 자, 을이 갑을 상속했어요. 상속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채권과 채무가 다 이전되는 겁니다. 상속에 의해서 채권 채무가 다 나오는데 그러면 을이 지금 1번 저당권에다 건물에다 저당권 설정했다 그러면 을이 지금 갑에 대해서 채권자의 지위를 갖고 있는 건가요? 다시 을이 이 건물의 1번 저당권을 갖고 있다는 말은 을은 갑에 대해서 채권을 갖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지금 저당권은 돈을 빌렸다는 소리니까 채권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갑의 입장에서는 1번 저당권이 채무인가요? 다시 갑의 입장에서는 1번 저당권이 채무인가요? 그러면 채권 채무가 같은 사람에게 다 건너와 버렸네. 채권 채무가 같은 사람에게 다 건너옴으로써 상속에 의해서 이 저당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상속에 의해서 이 저당권은 소멸한다. 근데 지금 시험 문제가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상속은 all 아니면 nothing이에요. all 아니면 nothing이라는 말이 뭐냐면 부모님의 재산 빚과 재산을 다 상속받든가 빚과 재산 아무것도 상속 안 하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상속을 받았다 그러면 부모님의 빚도 상속하는 겁니다. 그럼 빚은 자기가 갖고 있는 채권이네. 그러니까 채권 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되는 순간 혼동으로 소멸하게 돼요. 그래서 소멸하는데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갑이 병을 상속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2번 저당권은 소멸한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됐네요. 갑이 어떤 걸 상속받았다고요? 병권을 상속받았대요. 그럼 병은 맨 뒤에 있는 거고 이 병 2번 뒤에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병의 저당권을 상속받으면 병의 저당권은 뭐한다? 소멸한다. 자, 그 다음에 49번 보겠습니다. 이 49번을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할게요. 혼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갑의 토지 위에 을이 1번 저당권, 병이 2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가 을이 징여를 받았다. 징여를 받아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면 1번 저당권을 소멸한다 그러는데 이 징여를 받아가지고는 이거를 갖다가 징여받아서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이런 상태에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이 있는 상태에서 상속을 받은 게 아니라 징여를 받았다는 겁니다. 징여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에요. 이 경우는 1번 저당권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번 저당권 순위 승진을 막기 위해서 1번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혼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자, 니은번 갑의 토지 위에 을이 지상권을 설정하고 병이 지상권 위에 저당권을 취득한 후 을이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경우 을의 지상권 소멸한다. 아닙니다. 이 경우는 3자의 이익을 위해서 혼동이 일어나지를 않는데 자, 지금 이런 이야기네요. 지금 갑의 토지라고 돼 있고 갑의 토지에 대해서 을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고 이 지상권 위에 저당권이 설정돼 병의 저당권이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다 이거죠. 지상권자가 갑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소유권과 지상권이 한 사람에게 귀속되면 혼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혼동으로 지상권을 날리게 되면 지상권에 붙어있는 저당권이 날아가죠. 그 때문에 3자의 이익을 위해서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이 경우에 혼동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는 말은 지상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이런 소리예요. 소멸하지 않는데 니은번 소멸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틀린 겁니다. 디귿번 갑의 토지를 을이 점유하다가 을이 이 토지에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점유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제가 뭐라 그랬냐면 혼동이 일어나지 않는 게 광업권하고 점유권은 혼동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조금 전에 시작할 때 말씀드리고 시작했죠. 혼동이 일어나지 않는 권리가 뭐하고 뭐라고요? 점유권, 광업권, 혼동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점유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맞네요. 자, 리을 갑의 지상권에 대한 을이 1번 저당권, 병이 2번 저당권을 취득한 후 을이 갑으로부터 그 지상권을 취득한 경우에 을의 1번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2번 저당권의 순위 승진을 막기 위해서 1번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혼동이 일어나지 않는 거 맞네요. 자, 민번 근저당권자 갑이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혼동으로 근저당이 소멸하였다. 그 뒤 매매가 무효임을 밝혀진 경우 소멸하였던 근저당은 부활하지 않는다. 그러는 예수님이 아니고 부활합니다. 그래서 여기 잠깐만 보세요. 계약 자체가 무효 취소 계약 자체가 무효 취소 해제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무효 취소 해제 계약이 이 계약에 의해 가지고 혼동으로 소멸했는데 그 계약 자체가 무효 취소 해제가 되는 바람에 계약이 없었던 것이 됐단 말이죠. 그럼 계약이 없었던 것이 되면 혼동으로 소멸됐던 것들은 다시 부활이 돼 버린다는 겁니다. 다시 거기 한번 볼게요. 민원 근저당권자 갑이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혼동으로 근저당이 소멸을 했는데 그 근저당이 무효로 밝혀졌다는 겁니다. 그럼 소멸하였던 근저당권은 부활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뭐 한다고요? 부활된다. 무효 취소 해제로 돼버리게 되면 말소됐던 것들은 다 다시 살아난다는 소리예요. 자, 그다음 비읍번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가 주택의 경매 절차에서 낙찰을 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주택 임차권의 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잠깐만 본인이 임차인으로 있던 주택을 갖다 경매받았다고 돼 있죠? 비읍번 이야기가 그겁니다. 본인이 임차인으로 있는 주택을 그 임차인이 그 주택을 경락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다시 보아요. 다시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가 그 주택의 경매 절차에서 자기가 임차인으로 있는 그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았다는 겁니다.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주택 임차권자의 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혼동으로 뭐 한다고요? 소멸한다. 경락을 자기가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뭐 한다고요? 소멸한다. 맞네요.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점유권을 보겠습니다.